연애를 끝내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전 연애와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이전 남친한테는 잠시 이별 당했는데 새로운 남친한테 또 잠시 이별 당하셨나요? 연애가 좀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길게 이어지질 않는다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슷한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연애 상대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패턴은 우리와 늘 함께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을 조종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 또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조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러한 패턴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마치 그게 우리 스스로의 생각인 양 착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뭔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귀는 사람도 바뀌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면에서는 달라진 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패턴과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까요? 정말 지긋지긋하고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이 패턴과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우리는 이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패턴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캐치를 하고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성장통처럼 좀 아픈 시기가 있기도 하지만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연애 레벨을 높이고 싶으시면 이 패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이 반복되는 연애 패턴을 깨버리고 진짜로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인식하지도 못하셨던 연애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씩 깨어나가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연애의 레벨을 높이고 싶으시거나 여성 에너지를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 체화하는 걸 저와 함께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복되는 연애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상대방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당연히 결국에는 그 관계는 끝내야 하는 게 맞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든 여러분이 그것을 억지로 들고 있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확실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많은 연인들은 충동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혹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좀 관계를 쉽게 끝내버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성분들께 파트너와 충돌이 조금 있더라도 그 즉시 관계를 끝내버리진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도 그 둘이 서로한테 관심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관계에서의 불편함이라는 건 여러분의 내면을 성장시켜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저 또한 연애를 통해서 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요,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과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주는 그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연애 레벨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낼 땐 끝내더라도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느끼는 이 불편함이 어디서 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끝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한 반복해왔던 연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나보다 일을 더 중요시할 수도 있고 나보다 취미생활 혹은 친구를 더 중요시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보다 다른 걸 우선시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요. 그럴 땐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죠? 이 남자가 나한테 질렸나? 내가 매력이 떨어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처음에 불안함으로 시작하다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죠. 그리고 곧장 피해자 자리로 옮겨가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와, 나한테는 어떻게 이런 남자만 꼬이지? 내가 그 순간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관계를 끝내든 하소연을 하든 뭐가 됐든 한다 하더라도 사실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기보다는 겉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에 집중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걸까요?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상대방이 안 입고 온 행동을 했을 때 쟤는 왜 저래? 가 아니라 좋아. 불편함이 포착됐어. 나는 왜 이게 불편하지? 이렇게 주의를 상대방이 아니라 나한테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느끼지? 관계에서 오는 모든 불편함을 여러분을 보는 수단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저는 지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을 외부로 돌려요. 나 남자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걔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걔 너무하지. 나 너무 힘들겠지. 이러면서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하소연하고 또 위로받는 것에 굴레를 반복하는데요. 사실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고 위로받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드라마, 즉 외부를 보려고 하지 자기들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 잘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게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자기의 내면을 보는 게 훨씬 아프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 에고가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곧 에고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고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보길 원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드라마를 막 펼쳐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해결하기에 급급하기를 원해요. 에고는 우리가 현 상황에 고착되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성장을 해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고는 외부의 온갖 현란한 유혹으로 우리가 우리 본질에서 시선을 떼게 하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내가 좀 불편하고 화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오케이, 이제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 하면서 기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에고를 따돌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제 파트너한테 되게 꼴보기 싫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상대방을 통해서도 볼 수 없거든요. 파트너가 여러분의 거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순간을 배움의 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나는 나의 이런 모습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는 왜 나의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내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받아들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상대방도 나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마침내 이 관계를 떠나도 되는 걸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폭력을 사용할 때입니다. 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 언어적 폭력 다 포함이 되어요.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이 되고요. 지금은 다른 곳을 향했던 그 남자의 폭력은 나중엔 여러분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폭력은요, 강함의 상징이 아니고요, 약함과 무절제의 상징입니다. 당장 떠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이 이젠 관계를 떠나도 될 때는요, 여러분이 그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나는 성장했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내면에 막힌 부분을 충분히 해결했다 싶을 때 그 관계를 비로소 떠나도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직감으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관계에서 충분히 가벼워졌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은 차분히 직관에 따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슬프지만 여러분이 파트너로부터도 육체적인 매력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떠나도 되겠구나 하는 순간입니다. 피해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외부를 바라봐요. 항상 세상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피해자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어요. 우주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되돌리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더라도 끊임없이 그 단계에 맞는 미션, 과제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우리한테 주는 미션이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잘 받아서 여러분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둘씩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다 보면 발전에는 끝이 없구나, 성장에는 끝이 없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점점 여러분은 스스로가 확장되어감을 느끼실 거고요. 더 자유로워짐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꼭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성 에너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